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식당 홍보나 마케팅에 관심이 많은 대표님들이실 거예요.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마케팅하는 게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이겠죠. 매장 관리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열정이 정말 많은 대표님들 대단하십니다. 마케팅이란 게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식당 운영하기만 해도 벅찬데 마케팅까지 직접 하기엔 정말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광고비를 써서 유료로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광고비가 어디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는 분들이 90%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지금 영문도 모른 채 돈만 쓰고 계신 건데요. 근데 다행인 건요, 오늘 이 내용 하나만 이해하시면 같은 광고비로도 효율 2배 이상을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랜드 준입니다. 저는 마케팅과 디자인을 함께하는 에이전시에서 일하고 있고요. 작업 공간인 사무실에서 촬영하려다가 좀 더 편안한 분위기로 사장님들께 다가가 보고자 이렇게 방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매장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에 들어가는 포스터, 메뉴판 등의 디자인도 모두 작업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브랜딩이라고 하죠. 아무튼 현재 저희 부모님도 자영업을 하고 계시고 옆에서 제가 직접 마케팅도 해드리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느낀 게 다른 사장님들도 고충이 정말 많으시겠구나, 하고 싶어도 혼자 하기엔 정말 어렵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게 되었어요.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면요, 식당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보면 요즘 마케팅 안 하시는 분 거의 없죠. 인스타 광고도 하고 블로그 체험단도 하고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도 돌리고 진짜 열심히 하십니다. 혼자 하기에 시간이 정말 턱없이 부족할 텐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광고는 하고 있는데 왜 손님이 오는지는 모르고 왜 손님이 안 오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효율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른 채 그냥 계속 광고비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광고비를 쓰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흐름 하나를 진짜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이걸 이해 못한다면요, 광고비를 아무리 써도 손님은 중간에 계속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 상황 하나를 가정해 볼게요. 어떤 손님이 집에서 쉬고 있어요. 이름을 철민 씨라고 가정할게요. 오늘은 주말이에요.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는 철민 씨는 배가 고픈 상태예요. 뭐 먹지 하며 핸드폰을 보다가 인스타에서 삼겹살 광고를 봤습니다.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고 있고 기름이 쫙 퍼지면서 연기가 올라오고 고기 뒤집는데 육즙이 팡 터져요. 옆에서 김치랑 마늘도 구워지고 있는 모습을 본 철민 씨는 와, 삼겹살 먹고 싶다, 이 집 어딜까? 하고 그 계정을 들어가 볼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광고가 성공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광고가 나온 매장 계정을 눌러봤더니 그 삼겹살집 전북 전주에 위치해 있네요. 철민 씨는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다고 했죠. 3시간을 차 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시겠어요? 거의 안 갑니다. 와, 맛있겠다 하고 끝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광고는 성공했는데 손님은 이탈한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장님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광고 조회수 잘 나왔는데, 좋아요 많이 찍혔는데, 근데 실제 방문은 소수였을 겁니다. 이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무튼 실제 방문은 소수였을 거예요. 100만 조회수가 터진 대박 광고라고 해도 전북 전주까지 실제 방문할 서울 마포구에 사는 철민 씨 같은 사람은 1000명 남짓, 아니 1000명도 많기는 한데 1000명이라고 잡아도 실제 광고 효율은 0.01%밖에 안 나온 것이죠. 왜냐면요, 손님은 광고 보고 바로 그 집을 방문하는 게 아니라 계속 정보를 탐색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철민 씨는 삼겹살 영상을 너무 많이 봐서 삼겹살이 먹고 싶어진 상태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까운 데로 가자, 우리 집 바로 앞에도 삼겹살집 많잖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구간이 시작되는데요. 손님은 지금 먹고 싶은 상태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어디 갈지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손님은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네이버든 인스타든 어떤 채널이든 간에 검색을 하겠죠. 서울 마포구 삼겹살 맛집 검색을 해서 사진도 보고 분위기도 보고 뭔가 끌리는 가게를 찾습니다. 근데 여기서 A 삼겹살집은 사진이 너무 별로예요. 실제 고기 사진을 보고 싶은데 사진 보정을 너무 과하게 해놨어요. 누가 봐도 마케팅을 돌리고 있는 티가 납니다. 색 보정도 너무 많이 들어갔고 이거 뭐 물감을 입혀놓은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제외되겠죠? 다음으로 B 삼겹살집, 맛있어 보이는 사진들은 많은데 리뷰가 조금 안 좋네요. 고기 질이 별로예요. 직원 불친절해요. 이런 거 보이면요, 철민씨 바로 이탈하겠죠? 이게 뭐냐면요, 광고를 해서 손님을 데려왔는데 중간에서 계속 놓치고 있는 겁니다. 철민 씨는 계속 찾아보다가 여기 괜찮아 보인다
하고 C 삼겹살집으로 정했다고 칠게요.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죠? C 삼겹살집 앞까지 왔어요. 아, 맛집이라서 그런지 웨이팅 줄도 있네요. 기다릴까 하다가 근데 옆에 있는 숯불 갈비집에서 더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철민 씨는 생각해요. 아, 삼겹살 생각해보니까 어제도 먹었었는데 오랜만에 갈비나 먹어볼까? 자, 여기까지 철민 씨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여러분도 분명히 이런 경험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부터 왜 광고비가 버려지게 됐는지 설명을 들어볼게요. 보통 광고는 인지, 탐색, 고민, 구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거를 마케팅 용어로 고객 구매 여정이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드려보자면요. 철민 씨는 처음에 전북 전주에 있는 삼겹살집 광고를 봤죠. 이 삼겹살집은 광고비를 써서 철민 씨에게 노출을 시킨 거예요. 하지만 철민 씨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 집을 가고 싶어도 못 갔죠. 이거를 고객이 이탈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북 전주의 삼겹살집은 한 명분의 광고비를 이미 날리게 된 것이고요. 아무튼 여기서 철민 씨는 삼겹살집을 인지는 했습니다. 그리고 철민 씨는 가까운 삼겹살집을 찾기 위해서 서울 마포구 삼겹살 맛집을 검색했었죠. 즉 인지 이후에 탐색을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플레이스 광고비를 사용해 광고를 돌리고 있는 A, B, C 삼겹살집을 발견을 했죠. A, B, C 모두 광고비를 사용했는데 결국 철민 씨는 C 삼겹살집이 마음에 들어서 방문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C 삼겹살집 앞에 와보니까 옆에 있던 숯불갈비집도 괜찮아 보였죠. 고민 단계에 들어선 거예요. 이후에 결국 삼겹살집을 방문하지 않고 옆에 있던 숯불 갈비집으로 갔죠. C 삼겹살집은 철민 씨를 구매까지 이어지도록 하지 못하고 이탈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철민 씨를 어떻게 C 삼겹살집까지 도착하게 할 것이냐? 앞서 말했던 인지, 탐색, 고민, 구매 4단계를 최적화시키면 되는 것이죠. 전북 전주에서 식당 사장님인 여러분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광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매장 반경 5km 내에 위치한 실제 지역 주민들에게만 광고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럼 앞서 말한 대로 서울에 있는 철민 씨에게 광고 노출을 시키며 돈을 쓰지 않고 실제 방문까지 이어질 수 있는 다른 손님 한 명에게 더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비삼겹살집 어땠나요? 리뷰가 안 좋아서 철민 씨가 바로 제외를 시켰죠. 이 비삼겹살집도 네이버 검색에서 최상단에 뜰 정도면 광고비를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뜻인데 광고비를 날려버린 셈이죠. 그렇다면 이 비삼겹살집은 광고 노출에 돈을 쓸 게 아니라 리뷰 관리에 돈을 더 쓰셔야겠죠. 블로그 마케팅으로 후기도 정말 많이 모아놨고 광고비도 적절하게 잘 사용한 C 삼겹살집은 철민 씨를 실제로 매장 앞까지 방문하도록 잘 설계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이탈이 일어났죠. 이 경우는 플레이스에서 예약 기능을 추가하면 철민 씨가 매장 앞에 도착해서도 웨이팅 때문에 이탈한다거나 단순히 옆집이 맛있어 보여서 이탈할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한 게 100%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이탈률을 최소화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제가 직접 다른 매장들을 관리해보면서 얻었던 경험에서 나온 얘기고요. 이 흐름을 이해하면 같은 광고비로도 훨씬 많은 손님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제 매출에 도움이 되는 마케팅 이야기를 마케팅 아무것도 모르던 저희 부모님에게 설명드렸을 때처럼 초보자의 눈높이에서 잘 설명드릴 테니까 구독하고 기다려주시고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